요즘 들어 자꾸 깜빡하신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특히 금융 사기 피해를 입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치매 초기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 한순간에 방향이 헷갈리거나 어제 분명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순간 말입니다. 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져 버린 적은 없으셨나요? 그럴 때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지 모르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치매는 결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발병 10년 전부터 이미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바로 치매 전조 신호인데 대부분은 일상 속에서 사소한 건망증으로 착각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알아차리고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조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발견했을 때 어떤 생활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뇌 건강을 지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를 혼동합니다. 건망증은 잊었어도 힌트를 주면 기억이 돌아오는 것이고, 치매 전조는 힌트를 줘도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그때 우리 갔던 카페 기억나? 라고 물었을 때 건망증이라면 아 맞다, 홍대에 있던 그 카페 하며 금방 떠올립니다. 하지만 치매 전조 단계에서는 아무리 힌트를 줘도 끝내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깜빡하는 것과 뇌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런 변화를 보이는 단계는 의학적으로 경도인지장애라고 불립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방치하면 절반 이상이 몇 년 안에 치매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전조 신호는 생각보다 가까운 일상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변화는 물건 위치를 자주 잊는 것입니다. 열쇠, 안경, 지갑처럼 매일 쓰는 물건인데도 하루에도 몇 번씩 찾게 됩니다. 또 방금 나눈 대화를 잊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친한 사람 이름이 순간적으로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날짜나 시간을 자주 헷갈리고 늘 가던 길에서 방향을 잃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안일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늦어지는 것도 전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방 하던 간단한 요리를 시작조차 망설이거나 순서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최근 일을 기억하기가 어려워지고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노화로도 해마 기능은 조금씩 줄지만 전조 단계에서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혈관 건강이 나쁘거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전조 신호를 방치하면 평균 3년에서 5년 안에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발병하면 현재 의학으로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조 단계에서는 뇌 손상이 광범위하지 않아 생활 습관 개선과 조기 치료로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놓칠 수밖에 없는 작은 변화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잡아내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전조 신호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생활 습관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매 전조 신호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몇 년 뒤 뇌 기능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뇌는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뇌세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점차 약해집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 뇌 건강의 기초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나는 정도로 걷는 것이 뇌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 저하를 늦춥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이나 마인드 식단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몇 끼 포함하고 통곡물, 콩류, 견과류를 자주 먹습니다.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세포막을 보호합니다. 반면 포화지방과 가공식품은 염증을 일으켜 뇌 건강을 해치니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뇌를 자주 쓰는 습관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활동은 언어 영역을 자극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의 다른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낯선 길을 걸어보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자극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상보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활동이 뇌세포를 더 단단하게 연결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뇌는 동시에 기억, 주의력, 언어 판단 같은 여러 영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이 늦습니다. 전화나 영상통화도 좋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숙면입니다. 수면 중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이 단백질이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성인은 하루 7시간 이상 깊이 자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방을 어둡게 해 수면 환경을 만들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뇌 속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 회로를 약하게 만듭니다. 명상, 호흡, 스트레칭처럼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매일 실천하면 뇌 건강이 지켜집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입니다. 치매 전조 단계에서 발견하면 약물과 비약물 치료를 병행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가 느껴지거나 가족이 변화를 지적한다면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뇌 MRI나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한 번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가지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뇌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걸어보고 식탁에 채소를 더 올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영숙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제 친구와 나눈 대화를 오늘 아침이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아침에 약을 챙겨 먹었는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해 경찰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경도인지장애였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는 진단이었죠. 다행히 김 어르신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해 생활 습관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매일 40분씩 빠르게 걷고 주 3회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회상치료에 참여했습니다. 회상치료는 과거의 사진이나 물건을 보며 기억을 되살리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사진 속 인물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또 식단을 바꿔 몇 끼 채소와 생선을 챙겨 먹고 가공식품과 단 음식을 줄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 어르신은 더 이상 길을 잃는 일이 없고 기억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현재 상태를 잘 관리하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치매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5년, 10년 전에 이미 전조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72세 박종환 어르신이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은퇴 후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짧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엔 편하고 좋았지만 어느 순간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대화가 자주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걱정하며 병원에 모셨더니 역시 경도인지장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박 어르신에게 하루 30분 이상 새로운 활동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때부터 동네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글씨를 쓰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늘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게다가 서예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대화가 늘면서 말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인지 기능이 좋아졌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면 치매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에 1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그 시간에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중얼중얼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또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훌륭한 훈련입니다. 말을 하며 기억을 꺼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며 반응하는 모든 과정이 뇌 건강을 지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뇌는 충분히 회복력을 발휘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신호는 더 분명해지고 기회는 줄어듭니다. 이제 치매 전조 신호를 하나씩 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깜빡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거나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중요한 정보는 비교적 오래 기억하지만 치매 전 단계에서는 중요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가 쉽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해온 요리를 하다가 순서를 틀리거나 운전 중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뇌의 실행 기능이 약해지면서 절차를 기억하고 순서대로 행동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 능력의 변화입니다. 평소 자주 쓰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대화 중 문장이 자주 끊기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뇌의 언어 중추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환자들은 그거 있잖아 같은 모호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입니다. 날짜를 착각하거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는 일이 잦아지고 심하면 집 근처에서도 길을 잃습니다. 이는 뇌의 방향 감각과 시간 감각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판단력 저하입니다. 물건 값을 잘못 계산하거나 사기에 쉽게 속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특히 금융 사기 피해를 입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치매 초기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격과 기분의 변화입니다. 평소 온화하던 사람이 쉽게 짜증을 내거나 의욕이 떨어지고 사교 모임을 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가 영향을 받아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신호가 반복될 때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만으로도 위험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발견하면 약물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10년 이상 치매 발병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방 방법입니다. 첫째,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하십시오. 악기 연주, 새로운 요리 배우기, 외국어 공부 등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 뇌의 시냅스를 새롭게 연결해 줍니다. 둘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뇌혈류가 증가해 해마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운동은 기억력을 높이고 기분도 안정시켜줍니다. 셋째, 지중해식 식단을 참고하세요.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하고 웃고 감정을 나누는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외로움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섯째, 숙면입니다. 수면 중 뇌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이 물질이 쌓이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 7시간 전후에 깊은 잠이 필수입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해마의 크기를 줄입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생활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빼놓지 마십시오. 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대응입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움직이면 얼마든지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니어 분들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은 거창한 훈련보다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흐름을 따라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십시오. 햇빛은 뇌의 생체 시계를 깨워 하루 리듬을 맞춰줍니다. 특히 아침 햇빛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를 조절해 기분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높입니다. 다음은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뇌에 물을 공급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목과 어깨,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아침 식사는 꼭 챙기시되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을 선택하십시오. 현미밥, 달걀, 채소, 견과류를 곁들이면 뇌가 오래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와 호두는 뇌세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신문 기사 한 편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십시오. 소리 내어 읽기는 시각, 청각, 발음을 동시에 사용해 뇌의 여러 부위를 자극합니다. 가능하다면 새로운 단어를 한두 개 메모하고 그 단어로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전에는 간단한 집안일이나 산책을 하며 몸을 움직이십시오. 청소나 빨래 같은 활동도 전신 운동이 되어 뇌혈류를 높입니다. 밖에 나가 걷는다면 주변 풍경을 관찰하고 계절 변화를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은 과식하지 말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십시오. 식사 후 졸음이 온다면 가벼운 낮잠을 20분 이내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주니 주의하세요. 오후에는 두뇌 활동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퍼즐 맞추기, 바둑, 장기, 새로운 요리 시도 등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도전에 반응할 때 시냅스 연결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하루 중 짧게라도 친구나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 과정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웃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전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물통이나 고무밴드를 활용해 팔, 다리 근육을 단련하면 뇌를 보호하는 성장인자가 분비됩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만이 아니라 혈당 조절과 호르몬 균형에도 관여해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저녁 식사는 포만감은 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구성하십시오.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하되 과도한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TV를 무심히 보는 대신 뇌를 쓰는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옛 사진을 보며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오늘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말하는 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조용한 음악이나 독서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수면 1시간 전에는 불빛을 낮춰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깊은 잠을 준비합니다. 이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치매 예방의 핵심 요소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새로운 자극, 사회적 교류, 숙면. 이 6가지가 매일 반복되면 뇌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가 모이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분명히 뇌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치매를 막기 위한 생활 습관과 예방 루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이었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건강했고 주변에서 기억력 좋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끔 하던 말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뭐였더라 하고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다른 말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자주 가던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는 방법을 까먹거나 몇 년 동안 다닌 교회 예배 시간에 헷갈려 다른 요일에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날짜를 혼동하고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상해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단계였습니다. 사실 이 시기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했다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세포 손상이 시작된 뒤였기에 회복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70대 초반 여성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해 지인들 사이에서 기억력 좋고 말도 조리 있게 하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대화할 기회가 줄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면서 사회적 교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집안일 순서를 자주 혼동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가스불을 켜둔 채 깜빡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진단 결과 초기 치매 단계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변과 단절된 시간이 뇌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킨 원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점. 둘째, 생활 속 자극과 교류가 줄었다는 점. 셋째, 조기 대응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입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뇌세포가 하나씩 손상됩니다. 그래서 초기 신호를 알았을 때 바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주 쓰던 물건의 위치가 자꾸 바뀌는 느낌,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는 경우, 길을 걷다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하고 멈춘 적, 이런 경험이 잦아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낀다면 검진을 받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은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진행 속도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방 루틴과 생활 습관은 이미 변화가 시작된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극을 주고 훈련을 하면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치매는 두려운 병이지만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알아차리고 생활을 바꾸면 분명히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노력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